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코인이에요. XRP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다가 이제는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을 조금 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부족하고 이 거래대금 역시도 안 터지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인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받으셨지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신 분들께 드립니다. 고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되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고 또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 이 마스터가 이거 다 끝나셨는데 아직 안 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118원을 찍었고 저가는 3,051원입니다. 지금 3,103원이고요. 0.3, 0.13, 0.31이면 좋겠네요. 0.13인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눌렸다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힘을 모아요. 힘을 모으고 끌어올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눌렸지만 끌어올린다. 근데 이게 힘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그러니까 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부족이죠. 그 끌어올리는 힘이 너무 부족하죠. 그게 이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뭐 거의 뭐 기타 잡코인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XRP인데 이 거래대금이 좀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붙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이 고래들이죠. 고래들. 이 세력들 얘네들이 물량을 다 빼고 있어요. 물량을 빼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플한테 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량 현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예측 불허죠.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이제는 미장이 또 열리는데 지금 미국 선물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미국 선물 그렇게 막 좋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달러도 하락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고래들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안 움직이고 현금 확보를 해 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확보를 해 놓고 시장에 오늘 또 경제지표 발표 있잖아요. 9시 30분에. 이 발표가 있고 나면 좀 더 움직임이 커질 것이고 이번 주가 또 금리 결정까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를 하라는 트럼프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더 체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트럼프의 말부터 오늘 경제 지표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뭐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눌리니까 그리고 손실 중이라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느냐? 우리의 이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은 모멘텀이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CBDC입니다. 디지털 화폐죠. CBDC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예요. 리플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가치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CBDC는 XRP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RL 리플 USD, RLUSD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발행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XRP에 대한 수요 이 공급량이죠.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역시 이 리플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RLUSD는 또 많이 찍어내고 있죠. 발행량을 늘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RLUSD로 인한 XRP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XRP의 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무엇으로 충당한다? 바로 XRP에 대한 소각으로. 그러면 이 당연히 이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XRP는 소각이 된다. 그럼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모멘텀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가장 핫한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죠. 소송에 대한 마무리. 마무리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고 마무리 시점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소송 마무리는 거의 재료는 소멸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움직였던 부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의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데 우리는 다음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 소송이 끝나려면 뭐가 딱 돼야 됩니까? 바로 벌금이죠. 벌금. 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을 어떻게 낼까? 지금 이게 가장 화두에 서 있어요. 그냥 달러로 내느냐, 현금으로 내느냐, 캐시로 내느냐, 아니면 이것을 XRP로 내느냐. 지금 리플 CEO는 뭐로 합니까? XRP로 내겠다라고 하죠. 여기에 5천만 달러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5천만 달러를 더 낼게. 더 우리가 줄게. 그러면서 이것은 XRP로 받아라라고 지금 정부와 협상 중이에요.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XRP를 낸다는 얘기인데 XRP를 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비축 자산입니다. 이 비축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로 인한 가치 상승이 있는데 여기에 비축 자산 미국의 비축 자산까지 포함된다면 더욱더 이 가치 상승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두 가지만 모멘텀을 보더라도 당연히 리플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단 문제가 거래 대금이 없고 지금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부터가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는 흔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네가 어디만큼 떨어지나 보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이 벌금에 대한 부분이 비축 자산으로 간다 하는데 또 가장 또 핫한 게 또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ETF잖아요. ETF가 연기는 됐습니다. 6월 달로 연기는 됐지만 이게 재료가 사라졌을까요? 소멸됐을까요?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ETF가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흐름은 완벽하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어요. ETF가 6월 달로 연기가 됐지만 이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물 ETF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바로 5월 19일 날 CME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위원회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얘네가 상장을 준비해요. 상장한다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선물 상장 레버리지가 ETF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22일 날 5월 22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그레스케일 있죠. 그레스케일이 작년에 이 ETF 트러스트를 발표하고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5월 22일이 아니라 1월 달이어야 되는데 SEC가 연기했지요. 5월 달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 5월 22일 날까지가 승인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일 전후로는 아마도 그레스케일의 현물 ETF입니다. 이것은 19일 날 나오는 것은 선물 ETF인데 22일 날은 현물 ETF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ETF가 된다, 승인이 된다라는 순간은 리플은 더욱더 큰 움직임. 이런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그리고 지루하게 지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와 또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CBDC는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이 세 가지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래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버티지요. 여기를 버텨냅니다.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버텨내고 여기를 물론 여기 종가 마무리가 여기 안 좋았죠. 오늘 종가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여기를 올라서 주려고 힘을 좀 없는 거래량으로도 거래 대금으로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고래들도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도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럼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신다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어떠한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냐면 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자, 뭐라고 제목이 나왔습니까? 이래서 무역 전쟁했나라고 나왔어요. 트럼프가 노린 3단계 성장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세계 경제를 죽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을 1월부터 눌렸던 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 이 무역 전쟁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게 중요하고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이죠. 비센트인가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부르면서 전 세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지금 경제 위기감은 굉장히 커졌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눌렸던 부분이 이제 회복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 관세로 인해서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죠. 증시부터
이런 위기감이 다 커진 겁니다. 미국 뉴욕의 증시는 요동을 쳤고요. 우리 같이 우리 코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비난에도 이 무역 전쟁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죠. 왜 엄청난 비난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막 들고 일어나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대담한 경제 정책 를 발표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서 바로 트럼프가 구상하는 미국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설명했어요.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관세를 통한 무역 재협상, 또 세금의 감면, 또 규제 완화를 제시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대통령이 월스트리트가 이 미국인의 꿈을 위해 재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지금 이 메인 스트리트가 번영을 공유할 차례라면서 이것이 대담한 경제정책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 살리려고 세계 경제를 죽이고 있다. 뭐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장을 안 좋게 만들면 저는 다 싫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 월스트리트 미국 뉴욕에 있는 금융 중심부죠. 여기에서 미국의 거대한 금융 자본 시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자, 이 메인 스트리트는 또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또 평범한 소비자,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일컬어서 바로 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얘기해요. 이 벤스 장관이 지금 트럼프가 이 다음 경제 성장 시기에 일하는 가정 반드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면서 또 취임 100일 동안 글로벌 무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임 후 100일 동안 글로벌 무역의 이 균형을 재정립하고 또 미국 산업 기반을 복원하는 한편 월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해요. 또 뭐라 하냐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중국의 급격한 글로벌 무역 성장, 또 중국의 생산 시설이 이미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 경제 재균형의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 공장 만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 1단계가 뭐냐? 바로 관세 전쟁이죠. 그 다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관세 전쟁이 끝난 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벤세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 바로 제조 현장 그리고 금융 현장에 모두 강화하는 것이라고 3단계를 제시한 거예요.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제조 현장을 만들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금융 바로 어떤 거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CBDC죠. 이런 것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 3단계를 지금 트럼프가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국제 무역의 균형에 있는 균형 있게 또 조정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시급한 건 관세 협상이에요. 관세 협상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경제를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오늘 미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한 트럼프가 또 미장 열리면 또 계속적으로 트위터를 날리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꼭 우리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버핏이죠. 이 사람도 상당히 이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버핏이 뭐랍니까? 워렌 버핏이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지금 세계 경제를 힘들게 하고 우리 경제도 힘들게 하고 우리 시장도 힘들게 하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 물론 트럼프의 취임으로 우리 시장이 좋아졌죠. 이것은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하지만 더욱더 시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흔들고 주가를 폭락시키고 이런 것도 관여치 않다고 합니다. 뭐 주가 폭락돼도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도 어떠한 소식이 있느냐? 지금 이 트럼프 얘기하면 또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리플도 소식이 있어요. 자, 뭐냐면 XRP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뭐냐? 자, 이 빈센트 방코드가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서 XRP의 커뮤니티 대상으로 XRP 가격 계획을 평가할 때 성숙도, 인내심, 그리고 근거 있는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비현실적인 가격 목표가 나오고 있죠. 계속 $1,000 간다. 뭐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저도 역시도 $1,000까지 일단은 뭐 $3 먼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체크가 우리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반코드의 발표가 지금 외부 트리거가 즉각적이고 이 상당한 가격 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보유자들 에게 지금 상당히 비판을 가했어요. 이런 장기적인 가치는 갑작스러운 시장 이벤트나 투기적 과대 광고보다는 수요와 이 효용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 방코드 엔지니어가 XRP가 $1,0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일부 사용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축을 했어요. 이런 논의는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졌다 하면서 이 점진적으로 발전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 통합이라는 더 넓은 목표에 중점을 둔 절대적 접근 방식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용자들은 글로벌 전환에 대해 내러티브와 지연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글로벌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동의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용자는 "XRP 생태계의 현재 상태보다 복잡한 해석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XRP가 좀 복잡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XRP 가격 지연이 그 횡보죠. 횡보의 움직임이 지금 글로벌 시스템적 전환이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횡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가격이 통합된다고 보면 좋아요. 가격이 통합이 된다면 이제는 좋은 흐름이 연결돼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욱더 강한 폭발력이 XRP한테는 나와줄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은 충분하고 이 이상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XRP다라는 겁니다. 이런 XRP 좀 놓치면 아깝겠습니다.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자, 좀 눌려서 힘들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정말 600-700 원대도 버텨 나왔던 우리였습니다. 너무 손실 중이라면 이 손실도 이 수익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많은 손실 중이라면 이런 것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손실 전환, 수익을 전환하는 작업, 이 작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현재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리플과 XRP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보한 이 레거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이 되었고, 또 어 아이오니 진행이 이 체계적이고 또 더 큰 운영에 여러 측면에서 동기화가 필요하다.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XRP의 가치가 급등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층적 프로세스의 다른 부분과 또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런 부분이 XRP가 미국의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통해서 달성된 이 리플의 법적 명확성, 이런 준비 상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 구조 조정에 따른 이 대외적인 지연이 경기 침체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는 관세 이후로는 어떻게 무엇을 노린다 했습니까? 바로 이제 제조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금융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협상이 다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제조업이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이제는 금융의 안정화를 이렇게 만드는 지금 이런 구조를 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조업은 뭐 지금 공장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좀 말하는 게 이런 관세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자국에 대한 지금 애정을 듬뿍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죠.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달러를 안 찍어내면 안 되니까. 이게 무역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 미국이 힘이 셀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지금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요. 특히 중국은 작년 트럼프 일기 때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참 협상도 잘했어요. 잘하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 2기 때는 틀려요. 지금 중국의 파워도 대단하고, 그리고 맞불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빠른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 바라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삽니다. 우리가 수익이 나야 사는 거죠. 빨리 수익 내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 커뮤니티는 수익화되는 잘못된 정보에 반발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나 많은 잘못된 정책이 많이 잘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 감안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온다면 뭐 분명 그 코인은 정말 무서운 코인이죠. 근데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좋은 시장이 없고 늘 하락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이 하락만 했습니까? 아니죠. 끌어올리죠. 여기서 끌어올렸다는 건 더 많은 끌어올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더 올리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다지고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지금 현재도 몇 분 잡아주셨 제가 잡아드렸어요. 말도 안 나오네. 이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닥점을 3,000원 이 초반대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벌써 얼마 수익을 봤습니까? 100원 이상을 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 들어가면 당연히 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현재 이런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도 당연히 수익 만들어내는 게 우리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시장은요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거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손실 중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손실 중이면 이것도 어떠한 작업, 수익 전환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절대 손실 중을 확정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뭐예요? 매도입니다. 매도는 절대 안 돼요. 왜? 지금까지 기다려도 아깝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곧 움직일 것이고 그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고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정보가 들어오시면 뭘 해드리냐면 바로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을 왜 나눠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 현금확보죠. 이것을 꼭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지지라인을 딱 형성했을 때 이때 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되고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하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사기는 삽니다.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샀는데 이것을 언제 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자니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안 팔자니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이렇게 판단이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이런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런 변동성 있는 장 다 이겨내야죠. 꼭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정보 이 무료입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는 거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이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이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힘드시겠지만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